싸움이 붙었습니다. 열받아 공격하는 자는 F4U 콜세어 미군이죠. 필받아 막는 자는 37mm 61K 대공포 중공군입니다. 미군의 20mm 기관포, 중공군의 37mm 대공포, 둘 다 사람이 맞는다면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되는 무시무시한 무기죠. 너 죽고 나 죽자 양측 간에 물러서지 않는 목숨을 건 한판. 과연 그 결과는? 10시간 전 깊은 산속 어느 곳, 이곳에는 개천이 있고 자그마한 다리도 있죠. 그리고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중공군. 계속 전진하려면 중공군은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건널 수 없었는데 이유는 하늘에 무시무시한 감시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미군 전폭기 F4U 콜세어입니다. 그래서 백주대낮에 잘못 건넜다가는 콩가루가 되기 십상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콜세어가 출격해 상황을 파악한 뒤 폭격을 유도, 다리를 날려버리는데 개떼 중공군도 함께 아작이 났죠. 그렇다고 포기할 중공군이 아닙니다. 다리는 다시 수리되고 야간을 이용해 중공군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 전폭기가 뜨면서 중공군 열받습니다. 그렇다고 수용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말이죠. 결국 서로 간만 보면서 상대방 진지에 죽어라 폭격만 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우두머리이자 골초 모택동 못마땅한 얼굴로 담배를 첫발며 부하를 닥달합니다. 병사들이 죽거나 말거나 까이꺼 무조건 닥치고 돌격하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도강해야 했던 중공군은 미 공군의 감시망을 피해 밤마다 고쳐가며 야금야금 찔끔찔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병사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본국의 생떼를 써 없는 무기 있는 무기 탈탈 털어와 간신히 대공포 2대를 현장에 설치했는데 37mm 61K 대공포입니다. 소련제로 한 개 포당 8명이 튀어오죠. 이 포의 기초 모델은 보포스 40mm입니다. 스웨덴의 보포스사가 1932년에 개발했죠. 폭발형 탄두를 사용한 속사포로 5발 크립식 수동 장전, 분당 최고 120발 발사 가능하죠. 보통 전쟁 영화에서 항공기를 상대하는 대공포는 모두 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포는 아주 잘 팔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전 세계로 보급되어 적기를 상대했는데 바다에서는 전투함에 설치되어 적기를 상대하거나 놀라운 것은 생산된 지 90년이 지난 현대에도 보포스 대공포의 초기 모델이 실제 전투에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죠.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로 적 항공기를 격추하기도 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장수만세 무기,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소련은 이 모델을 도입해 구경을 변경 37mm 대공포로 만들어 독일전에 투입 재미를 봤죠. 미군의 공격에 엄청난 희생을 겪던 중공군, 이제 대공포 2대를 설치했으니 그나마 좀 든든합니다. 미군기 걸리기만 걸려라 벼르고 있었죠. 이에 반해 공격하는 자 미군의 무기는 콜세어 F4U 20mm 기관포 4정과 2톤의 폭탄 장착, 위로 흰 듯한 역갈매기형 접는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형 항공기로 1942년에 본격 생산되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을 아작냈었고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을 아작냈으며
그리고 깝치는 중공군을 아작냈던 가공활 전투기자 공포의 폭격기죠. 신참 조종사 콜린, 산전 수전 다 겪은 역전의 용사 앤드류. 오늘도 개천에 별 이상이 없는지 정찰을 하는데 한편 지상 중공군 호시탐탐 언제 적기가 나타날지 몰라 주변을 살피며 긴장을 타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공포의 존재를 모르는 미군 전폭기. 드디어 적기가 나타났습니다. 사격 개시. 이때 콜린이 탄 전폭기가 비탄됩니다. 깜놀한 F4U 간신히 사거리를 벗어납니다. 본진에서 지원 나온 또 다른 전폭기 한 대와 함께 콜린이 피탄되었던 곳으로 가보니 이런 중공군은 그새 도강을 실시 중이네요. 앤드류와 스미스는 급히 본부포대에 무전을 때려 좌표를 찍어주고 포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고생해서 설치한 다리는 아작납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앤드류. 그런데 전후 콜린의 전사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도저히 못 참고 유턴. 복수입니다. 전사한 콜린을 대신해 중공군 대공포병들을 아작내려고 합니다. 급강하 돌진해오는 전폭기를 향해 포탄을 퍼붓는 중공군. 대공포를 향해 돌진하며 기관총을 갈기는 전폭기.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합니다. 중공군 대공포 대원들 찍힙니다. 이제 남은 대공포는 한 대. 앤드류 다시 한번 돌진합니다. 그리고 또 찢기는 중공군. 비록 위험한 시도였으나 두 대의 대공포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한 F4U. 그러는 사이 중공군은 또 다리를 복원해 도강을 재실시 중이고, 이를 목격한 앤드류 본부에 폭격을 요청하고 B-29가 긴급 출격하더니 중공군 한복판에 폭격을 시작해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에서 멈추면 중공군 영화가 아니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신기술 등장입니다. 포 두문에 16명이 붙어서 맞짱을 떠봤지만 전폭기 격추에 실패했는데, 어라 쓰러져가는 병사가 혼자 각 잡고 포에 올라타는가 싶더니
돌리고 그리고는 스위치를 짝대기로 눌러서 그만 명중을. 오늘 보여드린 영화는 중국뽕 영화 금성천입니다. 한국전쟁의 금성대전투가 배경이죠. 대공포를 아작내겠다고 달려드는 쿨세어, 전투기에 맞짱 뜨겠다고 점사하는 대공포. 그런데 궁금하기는 하네요. 실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거야 뭐 먼저 맞는 쪽이 지겠죠. 그래도 영추 생각에는 분당 120발보다야 분당 1000발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혹시 대공포병 제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 전폭기 조종사, 실제는 몽땅 러시아 배우들이죠. 1200억 원의 제작비를 뿌려 2개월 만에 완성된 영화 금성천. 대부분의 장면이 과장이 너무 심하고 현실성은 1도 없는 영화네요. 오죽하면 자국민도 등을 돌려 제작비도 못 건진 폭망 영화입니다. 그래서 볼 것도 보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것도 전혀 없는 영화. 보는 내내 손발이 오글거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공군 찢기는 장면과 쓸리는 장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치였습니다.